45회 회사는 주식회사 지리산생수이고요. 회사 코드는 31455입니다. 청량 음료 등을 무엇하는 도소매하는 법인. 그러니까 유통업이에요. 상품을 파는 회사. 이렇게 봐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8기이고요. 그리고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까지가 하나의 회계기간이다. 자, 실무 수행에 대한 거는 46기 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번 내용부터 볼게요. 기초정보관리 2에 10점짜리 문제. 자,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의 수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가 있는데 평가 문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다 입력해야 3점을 받아요. 자, 지리산 생수는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교부 받았으며 세무서의 요청에 의하여 국세 환급금 계좌를 신규 등록하였다. 자,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여 변경 내용을 수정하고 국세 환급금 계좌를 등록하시오. 자, 은행은 농협이고요. 지점은 강남이고요. 계좌번호는 이렇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장이 이전됐다라고 했으니까 사업장 소재지가 바뀌고 누가 바뀔까 여러분? 세무서가 바뀔 수 있겠죠. 이 역삼세무서라고 되어 있는 세무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 두 가지 바꿔주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환급과 관련된 국세 환급금 계좌를 등록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소를 바뀌어야 되니까 우편번호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시험은 이 검색 부분들이 장소마다 조금 달라요. 시험 버전을 설치할 때. 그래서 아예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는 시험으로 거의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입력합니다. 그러면 지금 회사 코드로 회사 변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메뉴 눌러주시면 모든 자료가 보일 거고요. 저희는 기초정보관리에 회사 등록이라는 걸 선택합니다. 자, 회사 등록에 가셔서 내용 확인하셔서 고쳐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주식회사 지리산 생수. 자, 동일하고요. 법인 맞습니다. 자, 회계연도는 뭐 특별히 손댈 거 없으실 거고 사업자 등록번호 바뀔 수가 없겠죠. 220-81-0317. 자, 그리고 법인 등록번호 110-111-1020-314 동일합니다. 자, 대표이사 조민지이고요. 그리고 내국인으로 되어 있으시고 대표자 주민번호는 사업자 등록증에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사업장 주소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기 31. 근데 그 부분이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우편번호는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사업장 주소 자리에 와서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커서를 두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타이핑을 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52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충정로 2가가 아래쪽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도곡동을 아래쪽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려오셔서 우리는 가로 열고 도곡동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저는 지금 강남대로 252 위쪽에 가로 열고 도곡동을 입력했다. 감점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감점 안 해요, 여러분. 네, 그런 건 감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 마무리해 주시고 저 주소 잘못됐던 건 없었죠? 네, 그럼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려오셔서 그 다음 거 고쳐주실 거.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업태가 도소매이고요. 종목은 청량 음료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도소매업에 청량 음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수정할 부분이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 그러면 요건 그대로 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건 그대로 가시고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세무서가 서대문인데 제가 아까 벌써 역삼세무서로 가야 된다고 표시해드렸죠. 그러면 여기 서대문 자리에서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역삼을 검색합니다. 자, 역삼 검색하시면 서울청 소속의 역삼세무서 검색되죠. 그리고 그대로 엔터. 그럼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요 부분에 지방세 법정 코드도 넣어야 되느냐. 우리 지방세도 신고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부러 채점 안 하려고 다 공란을 비워놓은 거 보이시죠? 그러면 시험은요. 본인들이 공란을 비워놓은 건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채점 대상에 넣고 싶으면 본인들이 이 자리에
내용을 여기다가 써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세무서, 주소, 그리고 누구요? 국세 환급금 계좌만 등록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방세는 내려오시고, 자, 그리고 설립 연월일은 2014년도 3월 2일, 우리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개업과 설립은 동일하게 본다겠죠? 동일하게 되어 있네요. 자, 18번 자리 입력해달라고 했으니까 입력합니다. 자, 우리 농협이고 강남이고 계좌번호 나와 있고요. 자, 그럼 계좌라고 되어 있는 18번 자리에서 코드 도움 F2번 눌러주시고 은행은 농협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협은행 검색되죠, 여러분? 그러면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무슨 지점이었어요? 강남 지점. 엔터하면 다시 넘어가요. 마우스 클릭하셔도 되고 강남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계좌번호는 하이픈 그대로 입력. 329-01-289-385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빠진 건 없죠? 네, 유도해를 넣어주시고 마무리. 자, 다른 거 더 넣을 거 있나요? 우리 사업장 이전에 따라 해서 주소지 바꿔줬고 세무서 바꿔줬고 국세 환급금 계좌 등록해달라고 해서 등록했고 그러면 우리 끝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점수 몇 점 주겠다? 3점. 자, 회사 등록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창 닫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ES키 또는 X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정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수정 문제라고 써 있고요. 자, 내려오셔서 저희는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먼저 봅니다. 자, 주식회사 지리산 생수의 전기 제7기분 재무제표 입력은 입력되어 있다. 자, 입력이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해달라고 평가 문제에 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7기는 우리 요 자리가 7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내용 맞춰보시고 수정해 주시면 되네요. 자, 그러면 일단 어디 가시자? 기초정보관리에 가셔서 그리고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매출액부터 당기순이익까지 쭉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느 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항목별 합계라는 게 보이죠? 네, 요거로 맞춰보시면 되죠. 자, 매출의 금액은 얼마이다? 우리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우리 5억 6천. 맞네, 여러분. 자, 매출 원가는 얼마이다? 우리 3억 2천. 동일하고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당연히 2억 4천이 나오겠죠.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이다? 1억 3,298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판매비와 관리비는 1억 3,218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일단 이 자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죠. 그러면 내용을 수정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지금 보여지고 있는 오른쪽에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자리를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항목 보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린 판매비와 관리비만 나옵니다. 그러면 빨리 대조하시면 되죠. 자, 급여는 금액란에 커서 두고 그냥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는 8,230만 원 맞습니다. 복리후생비 510만 원, 방향키로 내려오는 게 더 빨라요. 이런 경우들은. 자, 그리고 여비교통비 350인데 여러분, 우리 프로그램 입력은 얼마로 되어 있다? 270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여비교통비가 일단 일치하지 않네요. 그럼 여비교통비 270만 원을 350으로 수정 입력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접대비 볼게요. 접대비는 520. 자, 통신비 580. 세금과 공과금 530. 자, 감가상각비 290만 원. 그리고 보험료 384만 원. 자, 차량 유지비 854만 원. 운반비 490. 소모품비 80만 원. 판매 촉진비 480. 자, 마무리 됐죠,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금액 수정하시고 여러분 곧바로 판매비와 관리비가 일치하는지 곧바로 확인하셔도 돼요. 자, 지금 저희 판매비와 관리비 보시면 1억 3,298만 원 일치하죠. 네, 그러면 일단 판매비와 관리비 쪽은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다시 전체 보기 쪽으로 돌려놓고 그 다음 내려갈게요. 자,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그러면 1억 702만 원입니다. 자, 영업 외 수익에는 얼마가 있다? 여러분 영업의 수익은 320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은 얼마가 기록되어 있다? 480. 자, 이것도 항목 보기 눌러도 되지만
바로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은 그냥 바로 고칠게요. 자, 이자 수익이 지금 현재 320이어야 되는데 저희는 프로그램이 더 많이 입력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자 수익 선택하시고 480만 원을 얼마로 고치셔라? 320만 원으로 고쳐주셔라.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 영업의 비용에 이자 비용 얼마가 있다? 480이 있습니다. 요건 맞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우리 영업이익에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서 나온 것. 자, 1억 542만 원. 그리고 여기서 누구를 빼시면 되신다? 법인세 비용. 근데 여러분 법인세 비용이 손익계산서에 얼마가 있다? 우리 750만 원이 있다. 근데 프로그램에는 법인세 비용이 현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죠. 그러면 코드 자리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글 두 자 똑같이 법인이라고 치시고 엔터. 그랬더니 여러분 법인세 등 998번 자동으로 들어오죠. 자, 그리고 금액은 750만 원을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누구 확인한다? 당기 순이익 우리 9,720만 원. 그러면 지금 시험지에 기재되어 있는 당기 순이익도 9,792만 원. 됐나요? 그럼 끝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래서 손익계산서도 지금 항목별 금액을 보고자 하실 땐 오른쪽에서 보시고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항목 보기를 누르면 그 항목으로 바로 점핑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왜 전산보다 쉬우냐면 전산이 이 문제를 내면요. 그 다음 단계 뭐도 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당기순이익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당기순이익이 바뀌면 우리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금액도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그건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으니까 저희는 설명드릴게요. 자, 9,792만 원은 우리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 기초정보관리에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면 우리 무슨 부분의 금액이 있을 것이다. 우리 여기 당기순이익의 금액. 근데 9,792만 원 동일하죠, 여러분. 이것도 원래 수정해야 되는데 이 수정 문제를 안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F8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무제표 전체 따라가는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랑 두 개만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대부분 내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맞춰보세요. 그래서 9,792만 원 동일합니다.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지금 현재 1억 6,640만 원. 자, 요 금액은 어디의 금액? 우리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갔을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관련된 375번 2월 이익잉여금 있겠죠? 금액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죠. 그래서 하단에 대차 차익이 아예 안 뜨죠. 됐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문제는 손익계산서만 저희 어느 부분 여비교통비 350만 원 수정입력, 이자 수익 320만 원 수정입력, 법인세 등 750만 원 추가 입력. 요 세 가지만 하면 점수는 몇 점 준다? 3점. 됐어요? 이렇게 해서 점수를 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자, 그리고 저처럼 메뉴 다 열어놓으신 분들은 다 닫아주시고요. 저처럼 상단에 마우스 가져가시고 우측 마우스 눌러서 모두 닫기 누르면 모두 다 한꺼번에 닫힙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채무 등록 및 수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거래처별 초기 2월에 대해서 등록하시고 수정하세요라는 얘기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미지급금과 관련된 명세서, 차액금과 관련된 명세서를 붙여줬네요. 자, 자료 설명이라고 나와져 있고요. 주식회사 지리산 생수의 정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평가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초정보관리에 가셔서 거래처별 초기 2월에 지금 주어져 있는 미지급금과 장기차익금을 무엇하시면 된다? 입력하시면 된다. 자, 그럼 저희는 미지급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지급금 계정 과목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18번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 253번 미지급금 있네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오른쪽 화면에 코드 자리에 가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 경은전자, 나영상사 아무것도 입력 안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코드 자리 가셔서 코드 덤 F2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한글 두자 쳐지는 건 안 돼요. 그게 세무사랑에서도 안 됐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그러면 코드 덤 F2번 눌러주시고 똑같이 경은이라고 치시고 엔터. 그럼 경은전자 검색되죠? 그리고 엔터. 금액은 얼마이다? 200. 2 치시고 플러스 엔터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나영 입력하시고 우리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영상사 선택. 자, 그리고 금액은 100만 원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가져온 금액 300. 자, 지금 초기 이월한 금액 300. 그래서 차액은 없어야 되죠. 항상 0이어야 합니다. 입력이 끝나고 나면. 그럼 미지급금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장기 차액금 가겠습니다. 여러분 단기 차입금 아래 293번 장기 차입금 보이죠? 근데 이제 스마트에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이상하다. 오른쪽 화면이 다 회색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차입금도 자금 관리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재밌는 건 거래처별 초기 이월은 자금 관리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전표 입력에서는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어음만 열심히 F3번은 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내용을 세부적으로 넣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슨 키 하단에 메시지 창 보시면 계정 과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코드 도움은 F2번이고요. 어음과 차입금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하려면 탭을 눌러주시거나 더블 클릭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293번 자리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우리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세무서량은 이렇게 화면 전환 안 했었죠, 여러분. 제가 어음 넣는 거 입력해서 보여드린 적 있어요. 자금 관리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입력하고요. 그리고 입력한 부분에 아래쪽에 화면이 떴었거든요. 여기는 더블 클릭해서 화면을 전환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 또는 탭, 그리고 항상 메시지는 이렇게 하단에 나와집니다. 그럼 코드 자리에 가셔서 코드 도움 F2번 눌러주시고 가연을 입력합니다. 가연. 자, 가연물산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 저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입력합니다. 자, 만기일 상환일자는 2026년 8월 31일입니다. 그럼 여기 만기일자 부분에 2026년 8월 31일을 입력. 자, 그리고 엔터 하시면 차입금 번호는 안에 옵니다. 근데 여러분 차입금 번호 준 거 없어요. 그대로 엔터. 금액은 얼마이다? 850. 그럼 8500 플러스 엔터.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차입금 상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봤더니 차입일자는 2020년도이고 거래처에서 차입한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상환 부분에는 뭐 일시인지 뭐인지 이런 건 안 주면 요거는 손대지 않습니다. 기본 세팅값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차입처 구분은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아니라 누구로 바꿔주셔라? 거래처에서 빌렸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2번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또 하나 뭐 줬어요, 여러분? 최초 차입일자. 그럼 여기 9번란에 가시면 최초 차입일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요건 그냥 마우스 클릭이 더 빠르겠네요. 엔터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자, 그럼 최초 차입일자 선택하시고 2020년 8월 31일. 자, 다른 것도 넣으실 거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쳐서 내려오시면 라인을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코드란에서 F2번 눌러주시고 초록 유통을 선택합니다. 자, 만기 일자는 2026년 9월 30일. 자, 그리고 차입금 번호는 없으니까 그대로 엔터. 금액은 35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그럼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일시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나는 돈을 어디서 빌렸다? 이것 또한 거래처에서 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차입처의 구분은 거래처로 변경. 자, 그리고 저희는 그냥 마우스 클릭하자겠죠. 9번 최초 차입일자는 며칠이다. 2020년 9월 30일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 장기 차입금과 관련된 지금 현재 금액만 넣었던 게 아니라 차입금 상세까지 넣었다는 건 자금 관리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채점을 진행할 때요. 어디까지 채점이 되냐면 지금 만기일도 주었었고 금액도 당연히 맞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차입처 구분도 줬었고 그리고 최초 차입일자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건들이 모두 다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내용들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오타나지 않게끔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본화면으로 돌아야 되는데 자꾸 못 돌아온다고 해요. 여러분 항상 메시지를 보라겠죠?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화면 이동은 무엇 하셔라? ES키. 그럼 이 상태에서 무엇 하시면 된다? ES키요. 그러면 본화면 돌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금 관리 화면으로 들어갈 때는 더블 클릭. 자, 그 화면에서 입력이 다 끝났다? 그러면 다시 무엇 하겠다? 본화면 돌아가겠다. ES키.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입력하시고 나면 하단에 차액 부분 벌써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넘겨받은 거 1200, 당신이 4월, 2월 입력한 거 1200. 그래서 차액은 있다, 없다? 없다. 보여지시죠? 그래서 이렇게 차액 관리가 되어집니다. 됐나요? 요 문제인데 하나 더 추가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어음 관리 문제가 나오면 더블 클릭하셔서 어음 번호라든지 자수인지 타수인지 뭐 이런 거 입력하는 문제가 들어올 거예요. 그건 어차피 저희가 기출문제 6회분 풀어보면 나오는 부분이어서 보게 되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처별 입력하시고 4점을 획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5회 문제 1번 문제도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